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노 아타루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를 전하고 싶어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8장. 그게 저기. 깜박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다음에 카메 씨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의 일, 사과하고 싶고 새삼 인사도 하고 싶다고요. 그건 또 방심할 수 없는 이벤트네.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도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 깍지를 낀 손 위에 턱을 올렸다. 산책 코스 중간에 있는 커피 타임즈라는 가게는 우리가 잘 이용하던 개인 경영 카페다. 역 앞에서 보는 체인점처럼 좌석이 많지는 않지만 그 대신 조용하고 히마루 식당과 비슷한 숨겨진 장소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게 좋았다. 하천부지 근처에 있는 가게이며 개와 산책 중인 손님도 노리고 있는지 1층과 2층 테라스에는 애완동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항상 주문하는 것은 크림소다. 카페니까 이곳에서는 커피를 주문해야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게 진짜 주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절품이었다. 글라스 안에 찰랑찰랑 따라진 멜론소다는 흔히 볼 수 있는 투명한 녹색의 탄산수가 아니라 질척하고 흐린 황록색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농익은 멜론을 잘라 직접 믹서에 넣고 갈아서 만든 멜론 주스를 탄산수로 희석한 것, 그리고 그 위에는 떡하니 바닐라 빈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올려져 있었다. 윤기 있게 빛나는 체리도 곁들여진 이 한 잔은 산뜻하고 달콤한 수제 멜론 소다와 부드럽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상호 효과를 발휘해서 한 번 주문하면 반드시 중독된다. 우와, 이거 뭐야, 맛있어. 빨대로 한 모금 마시고는 미츠루의 표정이 행복의 감정으로 채색되었다. 처음에 내가 주문했었어. 그랬는데 나도 푹 빠져버렸지. 그랬었나요? 분명히 이건 또 마시고 싶어지네요. 이날 나와 미츠루는 추억 회수 투어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근방의 다양한 장소를 걸어 다녔다. 전철로 멀리 놀러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자주 갔던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뭘 봤는지 알고 싶다고 미츠루가 말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나는 그녀를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맡았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그럼 거기. 고양이가 잔뜩 있는 신사. 좋아, 가보자. 크림소다를 다 마신 우리는 그 시작으로 향수가 어린 상점가로 향했다. 그 중간쯤에 있는 90세의 할머니와 그 손자가 꾸리고 있는 요즘 보기 드문 낱개로 파는 불꽃놀이 가게와 오래된 막과자 가게, 야구 시합으로 환성이 터지고 있는 중학교 앞을 하나하나 차분히 살피면서 돌고 중학교를 뒤로하며 바로 앞에 있는 분수 광장과 현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이 있는 공원으로 들어왔다. 마침 그 입구에서 이동 판매를 하는 맛있는 튀김빵 가게를 발견해 쉬는 김에 코코아와 딸기 맛을 하나씩 주문해서 공원 안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먹었다. 출출함을 채우고 나자 이번에는 하천부지 산책 중에 자주 뵙게 되는 닥스훈트를 여러 마리 키우고 계신 이노구치 할머니와 딱 마주치고 긴 수다에 어울리기를 30분. 그 뒤에도 한참을 이곳저곳 들르면서 신사를 목표로 이동했다. 야, 꽤 많이 돌았네. 비탈이 많은 주택가를 지나 신사 앞에 도착한 우리는 빨간 2개의 기둥을 지나 손을 씻는 곳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쌍을 이루고 있는 이키투성이의 등론과 석상을 지나고는 베레전에서 참배했다. 저기, 일단은 참배부터.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에 세전을 넣고 종을 울리는 거야. 그 뒤에 2번 숙이고 2번 박수, 1번 숙이고 마지막으로 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면 될 거야. 대단해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내가 좋아하는 장소였으니까. 일단 오엔 동전을 쥐었다. 우리는 세전함 앞에서 하나둘 하며 타이밍을 맞추고는 신에게 기도했다. 부탁합니다. 부디.
내 옆에서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원하던 미츠루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역시 기억에 관한 것? 뭐. 카메씨도?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다를지도. 뭘 부탁했는데요? 말하지 않을 거야. 말하면 부탁의 효과가 약해져. 내가 희죽 웃자 미츠루는 과장되게 허둥대더니 다시 지갑에서 오엔 동전을 꺼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참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런 너무 솔직한 면도 좋아한다. 참배를 끝내고 신사의 뒤쪽으로 돌아들어가자 미츠루의 목적이었던 길고양이들이 본전의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황토색 호랑이 무늬에 갈라진 투구 무늬, 얼룩무늬, 줄무늬, 털색이 다양한 십수 마리의 고양이들은 이곳이 자기 집이라는 듯이 누워서 우리가 나타나도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귀여워. 이곳은 천국인가요? 우리가 웅크리고 앉자 특히 사람에게 친숙한 몇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더니 마치 노린 것처럼 귀여운 동작으로 벌러덩발 옆에서 뒤로 누웠다. 길고양이인데 털에 윤기도 있고 체형도 토실토실한 녀석들의 아래턱과 복부를 순서대로 쓰다듬는 미츠루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바로 내 소원이 이뤄진 것만 같다. 발바닥이 말랑말랑해서 힐링이 되는구나. 개도 좋지만 고양이도 좋네. 오늘은 집을 지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고양이를 귀여워하는 미츠루를 보면 라이스는 분명히 질투할 것이다. 조금 전에 감사했어요. 조금 전? 아, 이노구치 씨? 하하, 이야기가 길긴 했지. 하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가끔 선물로 뭔가 챙겨주시기도 해. 신사를 찾기 전에 우연히 딱 마주친 수다를 무척 좋아하는 이노구치 씨에게 어쩌다가 잡혀서 억지로 긴 수다에 어울리게 되었던 때다. 두 사람 모두 항상 같이 있고 사이가 정말 좋네. 하지만 오늘은 미츠루 씨, 조금 평소랑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이런 핵심에 가까운 말을 이노구치 씨가 말하자 말수가 적었던 미츠루가 동요하는 걸 깨닫고 나는 그녀를 대신해서 대충 얼버무려 두었다. 실은 이노구치 씨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는 미츠루는 말하고 싶지 않았을 테니.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아니요. 제가 잊었다는 걸 모르셨으면 해서요. 황토색의 호랑이 무늬 고양이의 아래턱을 쓰다듬으면서 미츠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잊힌다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런가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녀는 그쪽으로 마음이 간 거구나. 미츠루는 상냥하네. 제가 그랬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니 역시 그건 힘들어요. 그러네 이번 일의 입장이 반대였다면 미츠루는 분명히 펑펑 울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잊은 사람이 내 쪽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말투 왠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복숭아빛 입술이 뚜렷하게 삐죽였기에 그 사랑스러움에 웃었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는 의미야. 그러나 미츠루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미간에 옅은 주름을 새겼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3년일까? 3일이라든지 3주일이라면 좋았을 텐데. 굳이 3년, 전부 잊지 않아도. 나에게 그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을 텐데. 3년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소 추억을 잃기는 했어도 지금도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수 있었다. 처음에 나와 마찬가지로 미츠루도 지금 그렇게 느끼는 모양이었다. 소중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네? 어째서 3년일까?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미츠루가 소중히 여겨준 기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3년 몫의 추억이 목숨으로 바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괴롭지 않아. 괴롭지 않으신가요? 그도 그럴게. 미츠루가 죽었다면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산책하지도 못했을 테니까. 그럴 바에는 있는 게 훨씬 나아. 미츠루가 눈을 크게 뜨고 거기서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복잡한 표정하지 말고 웃어라냥. 누워서 갸릉갸릉 하던 검은 고양이의 앞발을 빌려서 툭 하고 그녀의 어깨를 치자 미츠루는 무너지듯이 표정을 부드러운 미소로 바꾸었다. 그녀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나는 다음 휴일에 미츠루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다. 설마 이렇게 빨리 불려갈 줄은 생각도 못했고 솔직히 긴장감이 어마어마했다. 오해가 풀렸다고는 해도 이쪽에서 먼저 인사드리러 가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 생각하기도 했고 미츠루가 만나게 하는 걸 주저했다고 해도 나는 무려 3년이나 따님과 교제를 했으면서 그 부모님에게 얼굴은커녕 존재까지 숨기고 있던 남자였다. 여기서 만나지 않으면 대체 언제 만난다는 거냐. 그렇게 해서 초청을 받은 저녁 무렵에 나는 미츠루의 본가로 찾아가게 되었다. 어머나, 이렇게 후덥지근한데 양복 차림으로. 이거 정말. 진짜? 진짜 무지무지 착실하네. 사복 입어도 상관없었는데. 배를 울리고 나온 미츠루의 뒤에서 정숙하고 부드러운 어머님과 미츠루와는 정반대로 보이는 금발의 누님이 현관에서 나를 맞이해 주었다. 라이스를 상대로 연습한 자기소개를 끝내고 선물을 건네자 그대로 끌려가듯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의 아파트보다 훨씬 넓은 거실로 들어가자 그 엄격해 보이던 아버님이 4인용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순간 굳었다. 병원 이후의 첫 대면 미츠루의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만나는데 무엇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자 아버님은 손을 멈추고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테이블 의자를 당겨 앉도록 권해주었다. 병원에서는 가족이 다 같이 자네에게 상당히 큰 무례를 범하고 정말 미안한 일을 했네. 미츠루의 아버지일세. 저쪽은 아내와 장녀인 타카미. 딸에게 전부 이야기는 들었어. 그렇게 호화로운 것은 대접할 수 없겠지만 신경 쓰지 말고 느긋하게 지내다 가게. 아버님에 이어서 어머님, 언니분이 인사를 하고 보리차 컵을 사람 숫자만큼 가지고 온 미츠루가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일회용 가스레인지 위에 돌 냄비에 소지방을 문질렀다. 호화로운 것은 대접할 수 없다니. 나는 눈앞에 쌓인 고급 마츠사카 소고기와 히다 소고기 팩을 보고 다시 굳어졌다. 그걸 발견한 미츠루가 재미있다는 듯이 윙크를 보냈다. 달콤한 양념의 냄새가 밝은 거실에 충만하고 고기가 7회 채소가 3인 볼륨감 넘치는 스키야키가 만들어지자 작은 건배와 함께 식사는 시작되었다. 시작한 직후에는 병원에서의 사건도 있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두 다 고민하는 모양인지 끓고 있는 냄비를 둘러싸고 한동안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역시 미츠루의 언니로 뭐야 이 장례식 같은 분위기는. 관둬. 사과하려면 팍팍 해버리자고 정말. 자 일단 나부터. 카메이도 씨, 미츠루의 남자친구였는데 스토커 취급을 해서 미안. 자 다음 아빠랑 엄마. 라는 예상하지 못한 적극적인 토스가 장렬했고 식탁의 긴장감은 무사히 해소되었다. 과연 이 시원시원한 누님이라면 아무 잔소리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만큼 미츠루에게 여러모로 잔소리하고 싶은 부모의 기분도 왠지 모르게 알 것 같았다. 나도 부모님들도 그 뒤로 병원에서의 응어리를 풀고 역시 그렇다고 할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미츠루의 가족은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계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미츠루의 어떤 면이 좋았어요? 고급 소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건네는 어머님. 실곤약을 후루룩 먹던 언니. 맥주를 마시던 아버님도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나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미소에 끌렸습니다. 안 되겠어. 너무 흔해. 색다른 게 전혀 없다. 사실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 중에는 좀 마니악한 것들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좀 점수가 깎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대답을 하고 말았다. 우와 순수한 이유네. 미츠루 정말 잘됐잖아. 언니가 미츠루의 등을 찰싹찰싹 때렸다.
그녀도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다. 결혼 생각은 있었어요. 아, 그건 미츠루의 부담을 더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 대답하기 힘들다. 3년이나 사귀었으면 있었겠지. 그 정돈.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면서 어디 살아요? 쇼핑센터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 그 부근이면 분명히 원룸은 아니었겠네. 그럼 동거를 생각했다는 느낌? 언니는 이쪽의 계획을 차례차례 맞춰갔다. 결혼, 동거라는 단어가 오가는 순간 아버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쪽으로 날아왔다. 카메이도, 할 때는 한번 만나러 오도록 하게. 뭐야, 아빠. 잠깐, 뭘 그리 발끈하는데. 이제 미츠루도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여보. 몇 살이 되건 손이 많이 가는 건 마찬가지야. 아버님이 무뚝뚝하게 대답하자 미츠루는 내 옆에서 진짜라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말투에 가시가 있으니까 미츠루도 다가가지 못하는 거라고. 아빠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나는. 카메이도 씨, 오해하지 말아요. 이래 보여도 미츠루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정말 대단했답니다. 양복을 입고 달리다가 도중에 3번이나 넘어져서 숨기려 해도 바지에 구멍이 뚫려서는 어머님이 입가에 손을 대고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다. 냄비 안에 채소를 건지고 있던 미츠루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지 얼굴을 들었다. 카메이도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것 봐요. 그런 가끔 나오는 덜렁이는 면은 진짜 미츠루랑 똑같아. 피는 속일 수 없는 거야. 미츠루의 완고함은 완전히 아빠한테 물려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카메이도 씨도 힘들겠어요. 괜찮겠지 뭐. 3년이나 사귀었다는데. 당신도 잘 되었잖아요. 금방 사위가 생기는 거잖아. 저래 보여도 내심 벌써 손자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언니와 어머님이 놀리자 이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듯이 신문을 펼치는 아버지. 신문 뒤에 숨은 옆얼굴이 이 자리에서 더 못 버티겠다는 듯이 굳어지고 귀 끝까지 붉게 물든 것을 보고 역시 이 사람은 미츠루의 아버지구나 하고 이해가 갔다. 미츠루,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빗속을 양복 차림으로 달려서 흠뻑 젖으면서까지 와준 사람이니까 소중히 여기도록 하렴. 그렇게 타이르자 미츠루는 다시 부끄러운 듯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어땠어요? 배웅한다고 말하고 따라온 미츠루의 얼굴은 나 이상으로 피곤해 보였다. 개성적인 가족이구나. 그렇게 재밌는 저녁 식사는 오랜만이었어. 그런가요? 우리 언니는 언제나 마이웨이고 엄마는 느긋하고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허세나 부리고 혈액형도 제각각이고 정말 공통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으니까 만나게 하는 게 무서웠어요. 아마 3년 동안 만나게 하지 않았던 것도 그게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성실한 거구나. 새삼 알았어. 웃지 말아주세요. 나는 즐거웠어. 미츠루의 가족과 만나길 잘했어. 그렇게 말하니 안심이 되네요. 휴 하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소개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부모님이 항상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잔소리하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역시 당신이 한 말이 맞았네요. 미츠루의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가족에게 소중히 여겨졌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소개하면 좋았을 것 같네요. 미츠루는 나의 빈손에 깍지를 꼈다.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미소뿐인가요? 나는 얼굴이 풀어지고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잔뜩 있어. 그러겠지요. 알겠어? 알겠어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많이 소중히 여겨졌구나, 매일 전해지는걸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다행이야. 그럼
지금 전부 알려주세요. 지금? 찬란한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미츠루는 듣고 싶다고 재촉했다. 전부 들으면 식겁할걸? 그렇게 식겁할 정도로 마니악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있어. 그럼 상위부터 부디. 기대의 눈빛과 스포트라이트 같은 빛의 조명을 받으며 나는 살짝 작은 목소리로 밝혔다. 이름이 귀여워. 정말 1위가 그거인가요? 아니, 전혀. 하지만 나에게 전부가 동등해서 간단히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견실해 보이지만 2% 부족한 면이 있고 가끔 손이 가는 면이 좋아. 하지만 노력하는 자세를 항상 무너뜨리지 않는 면에 존경할 수 있고 좋아해. 뭐든지 이야기해주는 것도 그래. 솔직한 면이 좋아. 라이스와 놀고 있을 때 어린아이 같아서 무척 귀여워. 원반 던지기 할 때의 진지한 표정도 다른 때와 달라서 감동적이고 계속 사귀고 있어도 존댓말을 쓰는 점, 소중한 사람에게는 계속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유도 멋져. 나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척 감동했어. 가끔 하는 농담이 재밌는 점, 껴안았을 때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점, 크기가 딱 맞아서 귀엽다고 생각해. 취했을 때 얼빠진 모습을 보이는 점, 그래도 가사 전반, 돈의 관리가 똑 부러지고 장래에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점, 옆에 서서 언제까지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점. 아직도 있어요? 있어. 아직 많아. 그럼 내일까지 원고지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가볍게 그녀가 농담을 끼워 넣었다. 안 되겠네. 너무 많아서 책 한 권 정도 페이지는 될 것 같아. 그렇게 많아요? 너무 무겁나? 아니요, 기뻐요. 돌아보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니.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하나하나 마음이 담겨서 커다란 꽃다발을 받은 기분이라 무척 기뻐요. 그렇게 예쁜 비유를 드는 점도 좋다고 말하니까 미츠루는 울 것 같으면서도 어깨를 떨며 웃어주었다. 고마워요. 이런 저를 이렇게 좋아해줘서요. 이쪽이야말로.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우리는 그곳에서 가볍게 포옹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네요. 나도 행복해. 미츠루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눈을 감은 미츠루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미안. 해요. 어깨를 들썩이며 괴로운 듯이 말이 끊어졌다. 괜찮아, 미츠루. 울지 마, 괜찮아. 복잡한 마음이 겹쳐졌다고 파악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녀가 흘린 눈물. 그 진짜 의미를 나는 아직 몰랐다. 미츠루의 집을 찾아가고 나서 며칠 뒤 일이 끝나면 같이 식사하기로 그녀와 약속한 나는 그녀가 가게에서 나오기 전까지 오늘도 푸드코트의 바깥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 옆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때였다. 오랜만. 누가 불러서 얼굴을 들자 잊지도 못할 참으로 단정한 얼굴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에가하라 씨. 우와, 노골적으로 싫다는 표정이네. 휴식 시간인지 담뱃갑을 손에 쥐고 있는 그는 이쪽의 기분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소리를 했다. 뭡니까, 대체? 의아해하는 나를 보고 웃으면서 그는 자판기에 동전을 몇 개 넣더니 캔 커피를 2개 사서 그중 하나를 나에게 내밀었다. 얼마 전의 일, 사과. 상당히 싸구려 배상이다. 애초에 반성의 기색이 없는 그가 내민 것이다. 형태뿐이지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였다. 내가 받아들지 않자 누에가하라 씨는 캔을 내 옆에 두고 그 옆에 앉았다. 그 순간 발끝에서부터 슬금슬금 혐오감이 밀려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했다. 그렇게 화내지 마. 지난 일이잖아. 그녀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그런 짓까지 하려고 했던 상대에게 미소를 짓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지.
나는 가로채려고 했었으니까. 남자친구인 너에게는 많이 미안한 짓을 했어. 그 사건 이후로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지만 미츠루는 네코무라 씨가 말한 대로 제대로 그와는 매듭을 지은 모양이었다. 그 일에 관해서는 그녀에게 들었다. 미츠루의 강한 질책을 누에가 알아도 정중하게 받아들였다고 하고 이후로는 전처럼 동료로서 지내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 주시죠. 듣기 좀 그렇네. 곤란해하는 츠루기 씨를 기운 내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뒤에서 이것저것 꾸미고 있던 너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뭐 아무리 그래도 2번이나 차였으면 충분하긴 해. 이 이상은 손을 내밀 생각이 없으니까. 안심해도 좋아. 2번이라니. 설마 3년 전에도 미츠루에게? 뭐 그렇지. 너와 교제를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는 참 문제라는 듯이 웃었다. 츠루기 씨는 남자 경험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잘 대해주면 금방 넘어올 줄 알았는데 말이지. 이게 아무래도 가드가 단단해서 말이야. 봐 나는 속은 이래도 얼굴은 좋잖아. 이쪽에서 다가가지 않아도 여자가 먼저 달려들 정도니까. 그런 많고 흔한 여자와는 좀 다른 츠루기 씨에게 흥미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고백해봤어. 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를 보며 나의 표정근이 한층 더 굳어졌다. 그건 역시 순수하게 미츠루를 좋아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네요. 뭐 부정은 하지 않을게. 수지벽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내가 여자랑 사귀는 저희가 말이야. 내가 말하면서도 감각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 가끔 있잖아. 그런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을 지닌 녀석.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야. 장난치고 있다. 뭐가 수집욕이야? 이 사람은 좋아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손에 넣고 싶다는 제멋대로의 욕망만으로 그녀에게 접근한 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연애관이 보통 사람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시시한 이유만으로 다름 아닌 그녀에게 접근하고 상처 입혔다고 생각하니 비교할 바 없는 분노가 가슴 속에서 들끓어 손이 멋대로 주먹을 쥐었다. 아니, 저 인간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도발하려고 일부러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지도 몰라.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나 자신이 그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뱃속 밑바닥에 남아있는 냉정함을 어떻게든 긁어모아서 단단히 쥐었던 주먹을 다른 쪽 손가락으로 풀었다. 그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미츠루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아니, 복수 정도는 아니야. 딱히 츠루기 씨에게 원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너를 좀 건드리고 싶었던 거지. 뭐. 그래 너 아무리 봐도 내 쪽이 스펙이 높고 직장도 같으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도 길어. 접촉도 빨랐는데 어째서 츠루기 씨는 내가 아니라 나중에 훌쩍 나타난 너랑 사귀었을까 하는 소박한 의문이 남아서 말이지. 그러니까 방식을 바꾸면 결과도 바뀌지 않았을까 싶었어. 즉, 검증이었다는 건가? 그의 말대로 이런 사람도 역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늘어나는 혐오감으로 이상해질 것만 같았다. 이제 2번 다시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직장이 같으니 그럴 수도 없는 게 무척 아쉽습니다. 하여간 결단코 그녀를 상처 입히거나 괴롭히지 말아 주시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뿜어져 나오는 분노를 억누르고 나는 앞으로 더 엮일 일이 없을 그에게 그 말만을 전달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곧 사라질 테니까. 네. 가을쯤부터 도쿄의 대형 점포의 점장으로 옮기게 되었어. 바람하지 않던 일이지? 라며 누에가하라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내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도 이 이상 질질 끌고 싶지 않을 테고 이걸로 타협해줬으면 해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츠루기 씨와 행복하게 지내. 비꼬는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시원스러울 정도로 얄팍한 축복을 입에 담고는 내가 떠나기를 결심하기 전에 그는 일어섰다. 다 마신 빈 캔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그대로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누에가 아라씨는 한 번 다시 돌아보더니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 말을 남겼다. 아, 작별 선물로 좋은 걸 알려줄게. 나는 감쪽같이 속아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다. 3년 전의 말이야. 추루기 씨가 말했던 좋아하는 사람. 그건 너를 말하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야. 몇 초 뒤에 등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소리지? 추루기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훨씬 옛날부터 마음에 담은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다더라고.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이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추루기 씨에게 물어보도록 해. 누에가 아라씨는 자신만만하게 단언했다. 즉 말이지, 너는 연인이 계속 좋아했던 사람의 대신 대용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야. 악마 같은 속삭임을 남기고 누에가 아라씨는 내 앞에서 떠났다. 나에게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오직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말은 기억에 묶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잊을 수는 없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